혹시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유산균 한 포 드시진 않으셨나요? 장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 한 포씩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유산균 매일 먹으면 오히려 장이 더 나빠진대요.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속이 더 더부룩하고 변이 이상해지고 심하면 염증까지 생긴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당황스러우셨죠? 분명 약국에서도 권해줬고 건강기능식품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특히 시니어분들처럼 장 건강이 중요한 나이대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산균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면 오히려 장 건강을 망치게 되는 건 물론이고 기존에 드시던 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 유산균이 워낙 흔하다 보니 슈퍼에서도 쉽게 사고 광고도 매일 보게 되죠. 장에 좋다, 면역에 좋다, 다이어트에도 좋다.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의심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도 모르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은 만능 약처럼 오해받기 쉬운 제품 중 하나인데요. 누구나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복용 중인 약에 따라, 그리고 어떤 제품을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말이 많은 유산균이 정작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산균의 정체, 장내 미생물의 진짜 역할, 그리고 올바른 유산균 섭취법까지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정보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유산균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어떤 제품, 어떤 목적 때문에 드시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산균, 과연 매일 먹어도 되는 걸까?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에만 무려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미생물들을 우리는 장내 세균총 또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세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유전 정보만 놓고 보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보다 이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가 약 100배나 더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유산균을 챙겨 먹는 이유도 결국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모든 유산균이 내장에 좋은 걸까? 정답은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은 좋은 균, 나쁜 균, 중립적인 균이 섞여 있는 정말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균형이 무너지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심지어 면역력 저하와 우울증까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산균을 보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균주를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산균도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고 그중 어떤 균주는 면역 조절에 효과가 있고 어떤 균주는 설사나 알레르기에 더 효과적입니다. 즉, 유산균이라는 이름만 보고 먹는 건 너무 막연한 접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리고 발효식품의 차이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이로운 살아있는 균 그 자체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산균들의 먹이, 즉 식이섬유 같은 영양분이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유익한 대사 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품,
김치나 요거트처럼 유익균이 들어있긴 하지만 모든 발효식품이 프로바이오틱스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즉, 김치를 먹는 것과 임상적으로 검증된 유산균을 보충제로 먹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 바로 장내 미생물과 면역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무려 70에서 80%가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할수록 면역 체계가 안정되고 감염 저항력도 높아지며 심지어 백신의 효과까지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면역력 증진에 좋다는 말도 그저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기반이 있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감염병 시대, 시니어분들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분들에게 장 건강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유산균이 진짜 우리 몸에 맞는 유산균일까요? 혹시 유산균을 드시고 속이 더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아졌던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섭취 초기에는 장내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복부 팽만감, 잦은 트림, 설사, 복통 같은 불편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혹 두드러기, 가려움, 두통 같은 알레르기 반응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 심각한 만성 질환자, 장점막이 손상된 분들에겐 유산균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급성 췌장염 환자에게 유산균을 투여했다가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유산균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은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약한 분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유산균은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약물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유산균은 반드시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같이 먹으면 항생제가 유익균까지 죽이기 때문이죠.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은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복용 전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하고요. 혈액응고제, 특히 와파린을 드시는 경우 유산균이 비타민 K를 생성해 약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아토르바스타틴, 레보티록신 등 시니어분들이 자주 드시는 약과도 상호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은 350가지 이상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꼭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복용 중인 약이 있는 시니어분들은 유산균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아래 질문을 꼭 전문가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약과 유산균을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둘째, 혹시 유산균이 이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셋째, 복용 시간 간격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이 3가지 질문만 제대로 해도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유산균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균을 올바르게만 드신다면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 정신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유산균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균,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먹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맞춰 똑똑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올바른 유산균 섭취법을 조목조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균주의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모든 유산균이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사에 효과 있는 유산균, 면역 조절에 도움되는 유산균, 여성질 건강을 위한 유산균은 모두 서로 다릅니다. 제품 겉면이나 뒷면을 보시면 렉토바실러스 랩노서스 지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35,624 이런 식의 이름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처럼 너무 포괄적인 단어만 써 있는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섭취량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1일 1억 CFU 이상을 함유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 효과를 내려면 성인 기준 하루 10억에서 200억 CFU 정도를 섭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더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균주가 특정 용량에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됐는가입니다. 셋째, 위산을 통과해 장까지 살아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에 약한 경우가 많아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를 못 내게 됩니다. 따라서 엔테로 코팅, 장용 캡슐 같은 기술이 적용됐는지 제품 설명을 꼭 확인해 주세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라면 보관 상태에 따라 균이 죽을 수 있으니 유통기한과 보관법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넷째, 복용 시간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공복에 먹는 게 좋다,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좋다. 이런 말들 많지만 사실 연구 결과가 엇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잊지 않고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공복에 먹는 분도 많고 아침 식사 직후 드시는 분도 계시죠. 어느 쪽이든 내가 가장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족하면 장내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며칠 안에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은 뭘까요? 바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통곡물입니다.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을 정리해 드릴게요. 양파, 마늘, 대파, 부추, 귀리, 현미, 치아씨, 아마씨, 바나나, 돼지감자,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케일. 이런 식품을 매 끼니 식단에 작게라도 포함시킨다면 유산균 효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 식단 예시. 현미밥 구운 고구마 바나나 1개. 점심 식단 예시. 귀리밥 김치 두부 브로콜리 나물. 저녁 식단 예시. 된장국 상추 겉절이 마늘종 볶음 아마씨 톤무침. 이처럼 복잡하지 않게 하루 한두 가지씩만 챙겨도 충분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 인스턴트 식품 줄이기,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습관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유익균이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유산균은 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어떤 균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드시고 있는 유산균 제품의 라벨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겠어요? 혹시 균주명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보장균수는 표시되어 있는지
장용 코팅이 적용된 제품인지 이제는 다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시니어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유산균 섭취 Q&A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듣는 질문 1. 유산균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산균은 약이 아니라 생균입니다. 몸에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 계속 먹어야 하나요? 끊으면 다시 나빠지나요? 유산균은 꾸준히 먹을수록 장내에 정착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하면 쉽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유지하려면 프리바이오틱스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장기 복용 중이라면 3개월 복용하고 1개월은 휴식을 하는 등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은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장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자주 듣는 질문 3.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본인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변비가 고민이라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 설사를 자주 하신다면 사카로마이세스 불라르디, 여성질 건강이 목적이라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지아론, 락토바실러스 로이테리 알시포틴, 면역력 증진을 원하신다면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시로타. 이처럼 목적에 따라 특정 균주의 임상 효과가 검증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유산균이라고만 표시된 제품은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듣는 질문 4. 약국에서 산 유산균은 효과가 있나요? 약국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주의 이름, 보장균수, 장내 생존율, 임상 연구 결과 여부입니다. 이 요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약국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5. 요거트만 매일 먹어도 되지 않나요? 요거트는 훌륭한 발효식품이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요거트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판 요거트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나 살아있는 균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트는 식단의 일부로 좋지만 치료 목적이나 특정 효과를 원한다면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6. 유산균 먹었더니 설사했어요. 안 맞는 건가요? 섭취 초기에는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설사나 복부 팽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며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다른 균주로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7. 여러 가지 유산균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같이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양한 균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장내 미생물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효과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단일 균주 중심으로 정확한 용량과 섭취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8. 식사 중에 먹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는 게 좋아요? 연구마다 다르지만 결론은 잊지 않고 꾸준히 먹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적고 식사 후 먹으면 음식이 위산을 중화해 균 생존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꾸준히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유산균은 내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균주인지 확인하고 내 약과 상호작용 없는지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기. 혹시 지금 유산균을 복용 중이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기준으로 라벨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시니어 여러분이 건강한 장,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다는 블루베리, 정말 효과 있을까? 그 진실을 과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